안녕하세요, 마중물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드릿한 게 뭐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거죠. 귀농을 하고 5년이 지났고 제 삶에 뭐가 달라졌냐. 그 중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되는 걸로 경제 위기가 오고 금융 강화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고 대출이 어렵고 불가한 사람들은 결국은 도심 생활이 어렵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2021년, 25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5년. 그래서 저는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5년을 지나 보니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작년에 이 처음 영상에 이런 걸 올렸었죠. 귀농을 나는 왜 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2016년도에 제가 그 자영업을 포기할 때 그때 했던 고민이 이거였어요. 요즘 장사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그렇대. 자, 그럼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 지수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확 올랐던 2020년도에는 그 여러분들 삶이 좀 좋아졌나요? 제가 좀 사는 게 편해졌을까요? 아니죠. 똑같더라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좋든 나쁘든 없더라는 거죠. 그럼 내 삶이라는 게 누구의 삶이냐? 집이 없는 서민들의 삶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근데 왜 이렇게 서민들이 부동산 뉴스에 민감하게 사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건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힘들다, 좋다, 좋은 건 집 가진 사람들의 얘기고, 그것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서민들의 삶은 부동산 경기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내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오르면 나중에 팔 때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제가 볼 땐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죠. 더 이상 오를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이 없는 서민들은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휩쓸려서 누가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없고 내 삶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왜 부동산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연구를 하고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소위 엘리트층에서 발표하는 이 지수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참 화가 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뭐냐면 미국의 인구 증가와 주택가격 지수의 변화인데, 자, 잘 보시면 미국의 68년도부터 이 보고서가 나오던 시점이겠죠. 2013년도까지가 인구 증가하는 모습과 가격 지수가 변하는 모습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영국도 72년도부터 그 시점이 나와요. 그리고 일본도 70년부터 2013년까지의 그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 보면 비례하는 모습들을 인구 증가에 따라 부동산 지수가 올라가고 하락하는 그런 그래프들이 보이는데, 자,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보면 70년도가 아니라 십몇 년을 건너뛴 그런 데이터를 토막을 내 가지고 그 연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된 엊그제 제가 또 통계청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역시도 2006년도부터 토막을 쳐서
2021년까지의 데이터가 나와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정상적인 다른 국가 그래프들과 같이 통계를 보고 그래프를 만든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정점을 찍었던 92년도와 96년도 요 사이에 인구 정점인 거에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이나 일본을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14년이나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지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그래프를 못 만드냐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리고 통계청은 왜 과거 데이터는 잘라버리고 2006년도 십몇 년짜리 통계밖에 보여주지를 못하냐는 거죠.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연구하지 못하는 소위 잘난 지식층들한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득권들이 우리나라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부동산 지수가 작년같이 미친 듯이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통계를 잘 내시고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라는 생각은 못 하시는 걸까요?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걸 알고 있다라 그러면 그렇게 집에 집착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서민들이. 그래서요, 저는 그래요. 저도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없는 서민들이 해야 될 건 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가 보는 게 부동산 아파트 값만 보지 말고 좀 더 큰 숲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분노하자는 거죠. 왜 나무만 보여주냐고 분노해야죠. 숲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누구한테요? 통계청한테. 누구한테요? 저 연구 보고서 만드는 지식인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보고 분노할 수 있을 때 그걸 빨리 바꿔야죠. 이제 실천을 해야죠.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잘못된 걸 알았을 땐 제대로 된 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죠. 실천을 하면서. 뭐예요? 정책에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앞부분에 얘기하는 거는요, 이 부동산 시장과 이 금융권의 이 기득권들이 가진 제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산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거는 정치하고 또 연관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건 뭐냐면 눈을 좀 뜨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2016년에 이런 고민을 하고 농촌에 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는데 내 삶은 변화된 게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좋지도 않은 제 인생의 신용 점수 150점을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 자영업이라는 게요, 한번 뛰어들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뭐 뉴스나 이런 거 볼 시간도 없고 내가 팩트를 찾기 위해서 정책을 들여다보고 이런 거 머리 아파서 할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매출과 길거리에 흘러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 가게 안에 들어와서 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나, 다른 가게는 뭘 하고 있나,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사실상.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가 이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또 채워졌죠. 그 자영업의 빈 공간이. 예. 누군가는 그 자영업이 힘든 걸 모르고 또 뛰어들고
대부분 대기업을 퇴직하거나 나는 좀 배웠으니까 이런 걸 해보면 내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업종들로 변환이 되면서 또 그 자영업의 빈자리가 채워졌을 거고, 이 자영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일용 노동 시장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저처럼 귀농을 선택을 했겠죠.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 나라 산업 구조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 이유와 제 그 치부를 드러낸 이유는,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IMF 사이트거든요. 자, 요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영어를 몰라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들여다본 게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사이트가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데이터를 보는데 이제는 GDP 성장률 이런 걸 안 들여다봐요, IMF가.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올라온 게 이거예요. 글로벌 부채 데이터베이스를 IMF에서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부터 들여다보는 거는 뭐라고요, 여러분? 부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6개 지표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채, 국가가 가진 정부 부채를 4개 지표로 해서 총 10개 지표를 가지고 부채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부 부채를 한번 볼까요? 자, 2021년부터 리스트를 만드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회색으로 된 건 아직 데이터들이 안 나온 국가들이고요. 이런 국가들.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게 다 채워져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 가장 먼저 이 데이터를 오픈한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인데, 스웨덴의 2019년도 공공부채는, 중앙정부 부채는 36%였고 저희 나라가 여기죠. 36.42%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1950년부터 2019년을 기준을 잡은 건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이전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기준점을 2019년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다들 취합을 하고 있고, 이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겠죠. 자, 크게 정부 부채는 4개 지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개인 부채는 좀 더 세밀하게 6개 지표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나한테 있는 부채를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세상 흐름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회생 절차를 내일 또 16일 날 상담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바젤 3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사이트 제 채널에 제일 처음 했던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 저는 어디서 어떤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했다 하고,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보면 폭망한 자영업자가 시골로 귀농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부동산에서 어떤 걸 제가 자영업을 그만둬야 되는 원인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시간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바젤 3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도 이해를 하기 그런 편한 것들을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이 영상에 나오는데, 저도 부동산을 2016년에 처음 알게 된 게 이 경제방송을 하는 도봉 박홍기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오늘 또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배움이 짧아갖고 그냥 자영업에 하루하루 충실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한 세상을 맞닥뜨린다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고 싶어져요. 사람이 자꾸.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걸 세상이 이렇게 됐냐? 근데 그거는 결국은 저의 무지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저도 그랬고요. 내가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에게 돌아온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뉴스레터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 같다라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뒤쫓아가면서 뭐 알지 못하는 뉴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려고 하시면은 여기 링크 달린 것들 한번 볼까요? IMF, NHK 일본 뉴스 사이트, 뉴욕타임즈, 뭐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 영국이죠. 별거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계은행 그 보고서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블룸버그, 포브스, 그 다음에 이거 독일 뉴스인데 푸시켈인가? 뭐 푸시켈 아마 그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 번씩 보면서 저는 전문적인 건 모르니까 제목만 보면서 뉴스를 읽고 있어요. 제목만 봐도 대충 눈치나 이해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한 거는 번역기를 통해서 또 번역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것들은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보려고 했던 단면만 보지 마시고 더 크게 IMF에서 뭘 들여다본다고요? 이제 국가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채무를 들여다보는 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채무 규모를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채무를 정리를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또 찾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분노하자는 거죠. 뭐에 대해서 분노요? 이런 다른 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말하기 편하게 입맛에 맞게 토막난 이런 데이터 갖고 다른 나라 정책과 비교하지 말고 똑같은 동등한 60년대 7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비교 분석을 하는 연구들 좀 하시라고 그 잘난 지식인들한테 지식 부역질 하지 말고 올바른 지식인이 되라고 분노를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정책 참여 통계청은 왜 십몇 년 과거 데이터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는 오픈을 안 하고 10년 그 몇 년 거만 딱 끊어서 통계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지 그런 제도들도 바꿔달라고 항의를 해야죠. 그래서 바꿔가야죠. 우리도 똑바로 볼 수 있게 서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2017년도에 제가 일어났던 주요 변화인데 이것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거 해볼게요.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씨가 우울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분까지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50년 동안 묵은 고름을 한번 짜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나의 빚의 규모를 다 파악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해봐야죠.
자, 마중물의 잔소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공부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중물이었습니다.